반려견을 데려왔다면 생후 13개월이 될 때까지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세요. 하나, 자율급식 말고 제한급식 하세요. 자동급식기를 사용해도 좋으니까 제한급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율급식은 반려견의 식욕을 줄일 수 있고 식사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급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둘, 밥을 하우스, 캔넬 안에서 먹게 해주세요. 반려견을 먼저 하우스, 캔넬 안에 넣어주고 밥그릇도 함께 집 안에 넣어줘서 그 안에서 반려견의 끼니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세요. 다 먹는 동안에는 문을 닫아주시고요. 하우스 교육을 따로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안에서 밥을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반려견이 집이나 캔넬에 적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 잠을 함께 자도 괜찮아요. 대신에 분리 생활을 해주셔야 합니다. 분리불안 때문에 반려견과 함께 자지 않는 보호자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함께 잠을 자고 그 외의 시간에 보호자와 반려견이 공간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 휴식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이 분리 생활에 대해서는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넷, 자동줄 말고 일반 줄을 사용하세요. 자동줄은 산책에 대한 흥분감을 높이고 줄당김 행동을 유발하고 몸에 줄이 닿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유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길이 2m 정도의 일반 줄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자동 리드줄에 대해서도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애견 카페 말고 그냥 산책 친구를 사귀어주세요. 애견 카페에서 반려견의 사회성을 길러주려는 보호자님들이 참 많으신데 물론 다른 강아지를 만나서 줄이 풀린 채로 함께 뛰어노는 것도 아주 좋지만 트인 야외에서 강아지 친구를 만나서 각자 줄을 하고 함께 산책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섯, 긴 산책 1번 말고 짧은 산책 2번을 해주세요. 외출 전 산책 1번, 그리고 외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산책 1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긴 산책을 해주는 것이 반려견을 좀 더 피로하게 만들고 한 번에 에너지를 빼서 반려견에게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한 번 해주는 것도 정말 좋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데 차라리 한 번에 길게 할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해주시는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책을 즐기게 만들지 말고 나와 걷는 걸 즐기도록 만들어주세요. 냄새를 맡게 해주고 실을 하게 해주고 다른 강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것들 없이 오로지 보호자와 묵묵히 걷는 시간만 가져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럴 때 반려견이 좋아하는 사료나 간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겠죠. 나랑 집중해서 20걸음 걸을 때마다 맛있는 사료나 간식 줄게. 여덟 번째, 반려견을 귀한 도자기 마냥 아끼지 마세요. 보호자는 과감하고 과묵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린 반려견은 보호자를 보자마자 내가 이 보호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라는 걸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때 반려견이 내가 우리 보호자에게 성질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 듬직한 엄마 아빠 말을 아주 잘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자는 과감하고 과묵한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관리법을 반려견을 처음 데려와서부터 반려견이 생후 13개월이 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해준다면 그 이후로는 산책을 하루에 한 번만 하든 일반줄 안 쓰고 자동줄을 쓰든 밥을 그냥 거실에서 주든 자율급식을 하든 덜 과묵한 보호자가 되든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을까?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냐면 어차피 보호자님은 반려견을 처음 데려와서 13개월이 되는 때까지 이 8가지의 관리법을 철저히 지키게 되면 13개월 이후로도 자의적으로 스스로 그 규칙을 계속 지키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반려견이 13개월, 즉 1살 이후가 됐을 때 보호자님이 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던 이 관리법에 변화를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줄을 쓰다가 13개월이 됐을 때 자동줄로 바꿔준다면 보호자님은 반려견의 행동이 나쁘게 변화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보호자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동줄로 바꾸니까 갑자기 행동이 변하고 문제가 생겨버리네? 그냥 전에 쓰던 일반줄을 써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줄을 쓰다가 자동줄로 바꿨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시 일반줄로 바꿔주면 놀랍게도 그 문제가 싹 사라져버려요. 별도의 교육 없이 그냥 일반줄로 다시 바꿔준 것만으로도 문제가 개선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일반줄의 효과가 탁월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일반줄을 썼던 그 경험이 그 문제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호자님은 전처럼 일반줄로 바꾸니까 문제가 사라지네? 이 8가지 관리법을 절대 바꾸면 안 되겠구나. 보호자님은 이렇게 13개월 이후로도 이 8가지 관리법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될 거예요. 반려견을 데려온 날부터 생후 13개월이 될 때까지 알려드린 이 8가지 관리법을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자님은 자연스럽게 관리의 힘을 깨닫고 더 철저한 관리를 하는 보호자가 되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안내드린 이 관리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실 만한 영상을 댓글에 제목과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는 건 어렵지만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을 반려하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